안녕하세요, 광텐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왔어요. 바로 대흥동에 위치한 엔트도트라는 바에 왔고, 이제 오픈한 지 2달째 정도 되는 잘생긴 훈남 사장님 2분이 운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좀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떻게 바를 준비했는지 조금 알려드리고자 한번 왔고요. 바로 한번 훈남 사장님들을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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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은 엔티도트라는 대흥동에 있는 바고요. 이제 훈남 사장님 2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진혁 조셉이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오래 했다가 최근에 친구랑 동업을 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마스크 네? 벗고. 마스크 벗어야 돼. 벗어도 되나요? 그럼요. 촬영하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 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만나서 이런 바를 차릴 거라고 상상은 못했지만 최근에 또 이런 칵테일 바를 또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캐나다에서 왔고요. 그러면 이제 매장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바 이름은 엔티도트, 해독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과 정신에 대한 해독제를 주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칵테일 컨셉들이 그러면은 해독제 컨셉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칵테일뿐만 아니고 그냥 이 공간 자체에서 주는 그런 뉘앙스가 좀 공연 기획 같은 거를 해요. 제가 사실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또 TVN에서 했던 방송에서 또 출연을 했었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근처에 있는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아티스트들을 좀 모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공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맛뿐만 아니고 미각뿐만 아니고 이런 창작 같은 것도 좀 재미를 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컨셉으로 또 만들어서 깐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힐링을 위한 문화 공간을.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창업 준비하시면서 저희 매장을 오셔가지고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빨리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저희도 몰랐어요. 네. 이게 저질러 버리셨더라고요. 네. 이 엔티도트를 창업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어떻게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저는 바텐딩을 캐나다에서 꾸준히 해왔고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바를 많이 다녔어요. 친구도 바 칵테일에 관심도 많이 생기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 우리 바 차렸으면 재밌겠다 했는데 그러고 저 캐나다로 돌아갔죠. 근데 코로나도 터지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한국에 들어오자 해가지고 들어와서 부동산 보고 마기아 사장님 팩트도 많이 보고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대흥동이라는 장소에 바를 여셨는데 장소를 대흥동에 위치한 이유가? 사실 이쪽 동네를 보지 않았어요. 이태원, 옥사평, 한강진, 연남동도 보고 조건에 맞는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도 한번 오픈하고 보자 해서 주말에 일요일에 여기 동네를 오게 됐는데 산책로를 가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조건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 하게 됐어요. 그럼 어디다 딱 정해놓고 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는 여기 오픈하기 전에 대흥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다는 것도 들었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그게 1도 없잖아요. 1도 없죠. 가능성이 있었더니 이태원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저희 아무래도 또 친구 이제 영어가 편한 친구고 저희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면 좀 시너지가 터지지 않을까 해서 이태원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매물들이 찾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이제 빠게 사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뭐 이런 사이즈나 이런 컨셉 같은 게 있는데 이 안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매물을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청 돌아다니다가 그냥 사실은 여기 경의선 숲길 산책로에 매료됐어요. 매료돼서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저도 사실 연트럴 파크가 좋아서 그쵸, 예. 좋아서 한 거가 좋아서, 있기 예.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보면 되게 나무들도 많이 있고 인테리어에 대해 엄청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바 스테이션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특히 바 창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바 스테이션을 구성을 안 했는데 좁으니까 이런 바 스테이션을 생각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예상했던 것보다 2배는 쓴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뭐. 처음에 이게 1.5배 됐다가 딱 2배 딱 되는 순간에 그냥 그때는 약간 우리가 그냥 그냥 우리 자신 놓아버리는 그런 체념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듣기만 했는데 진짜 막상 하면은 네. 이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한 번 하면은 창업을 하면서 욕심도 있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제 친구도 캐나다에서 호텔바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호텔바에서 오래 일하고 저는 이제 손님으로 많이 다녔죠. 근데 저도 다닐 때 이제 뭐 성당동에 있는 바들, 한남동에 있는 바들을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쓸데없이 저희는 눈만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은 당연히 초과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3주 걸렸어요. 3주야? 네. 이 목공이 많이 들었죠? 목공이 비용이 많이 들었죠. 사실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도 가구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님도 앉아 계시는 테이블이나 바 테이블이나 뒤에 있는 테이블들 이런 것들 다 제가 팔고 있는 고제 가구들에서 한 50에서 100년 된 소재로 만들어진 소재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원가로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재에서 하셔서 목재들도 저희 원가에 맞춰서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비싸요. 그러면도 인건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좀 제일 어려웠던 점 아니면 힘들었던 거. 돈이 계속 나가는 돈이 힘들죠. 그건 이제 돈이 문제더라고요. 계속 캐나다에서 네. 돈 가져오고 네, 캐나다에서 돈 꺼내오고 친구는 네. 네. 뭔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돈이 더 드는데 가게 오픈하고 나서 또 돈이 또 들잖아요. 또 들죠. 네, 예측하지 못한 데에서.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테리어가 예상 이상 나왔는데 오픈을 하고 나니까 나가야 될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있어요. 네, 네. 있더라고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원래는 반셀프나 이제 셀프를 아. 하려고 했었어요. 또 저도 이제 직업이 또 있고 친구도 다른 이제 하는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 200%를 여기다 다 시선을 쏟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인테리어 실장님의 대표님을 만나야겠다 해서 너무 운이 좋게도 저희가 새벽에 와서 그냥 문 열어주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그냥 퇴근할 때까지 아예 여기다 테이블을 놓고 그냥 일을 하시면서 여기서 저희 거를 감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3주 내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운이 좋게도 그런 이제 인테리어 대표님을 만나서 수월하게 그 인테리어가 문제없이 잘 넘어간 편이죠. 셀프로 하셨으면 아마 한 달 더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더 깨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돈도 그렇지만 바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옷가게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을 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바 같은 경우는 뭐 라이팅도 그렇고 바 스테이션 때 상호도 그런 걸 다 하는데 잘못할 경우 배보다 더 크니까 너무 물 질질 새고 이러면 네.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그건 전문가의 손길을, 그러니까 페인팅 정도는 셀프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조명까지는 공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특히 바 스테이션이나 주방 쪽은 맞아요. 전문가의 손길을. 인테리어 말씀하실 때 저는 제일 스트레스였던 게 바 디자인, 네. 바 스테이션. 디자인. 네.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규격을 말씀드려가지고 주문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바를 보시면은 플랫바예요. 플랫바는 손님이랑 공간이 똑같이 네, 높이. 했잖아요. 했죠. 근데 요즘 이게 또 트렌드고 오픈 키친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컨셉이. 계속 밤새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하고 싶은데 너무 웃겼던 게 이거는 뭐 편집 되니까는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저희 빠게 사장님 그 전기 시공하시는 분 이렇게 사기. 그거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저희도 이거 바 제작할 때 어디 업체라고는 절대 말 안 할게요. 근데 오셨던 시공하시는 분 한 분이 제 거 임팩트를 마켓아프 한 40만 원 하는 걸 훔쳐갔어요. 근데 그때 훔쳐가기 전에 또 다른 직원이 이게 CCTV 아직 안 달렸네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친구한테. 근데 친구가 저희 이따 저녁에 달아요 라고 하는 걸 듣고 너무 안전지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그냥 훔쳐가더라고요. 어떤 걸 가져갔다고요? 임팩트, 전동 드릴 같은 거. 그게 마켓아프는 임팩트 드릴은 좀 세요, 가격이. 저도 아버지 거를 가져와서 썼는데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저도 만약 그 사람 얼굴이 찍어놨었으면 이렇게 모자이크하고 조등놈이라 쓰고 싶는 그 나쁜 사람 하나씩 꼭 있어요. 예, 하나씩 있어.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이건 편집이야. 이게 썸네일로 갈 수도 있어요. 보여주세요.
자랑하고 싶은 건 다 보여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바나나? 인퓨스 럼 해서 바나나를 인퓨징한 그런 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고 있긴 한데 이거 이제 걸러야겠네요. 걸러야죠, 오늘 이제. 예. 주말에 팔아야 되니까. 최대한 좀 생과일이나 이런 건강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칵테일을 만들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우, 레몬첼로도 있네요. 사실 이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두 분이 동업을 하시잖아요. 동업을. 사실 저는 이제 창업에 갔을 때 문의하시는 분들이나 그럼 이제 시작하시는 분한테 동업은 추천을 절대 안 하는데 두 분은 동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두 분이 생각하기에 동업의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2개월 차 되셨으니까. 저는 동업 좋아요. 혼자는 너무 외로운 여정인 것 같아요.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주로 듣는 게 동업 어려운데 힘든데 친구랑 또 하면은 싸우겠다 많이 싸우겠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동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결혼하는 것처럼 그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가 문제인데 서로 배려하고 하면은 저도 뭐 매일 에너지가 100%일 수가 없잖아요. 서로 위로해주고 하니까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대출을 안 받고 시작했어요. 네. 만약에 혼자서 이 사이즈에 이 정도 예산이 들었으면 혼자 있으면 비용적으로 금전적으로 정말 부담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둘이서 있으면은 저도 다른 걸 할 수 있고 이 친구도 다른 걸 할 수 있고 또 그 시간 안에 따로 이제 파트를 나눠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장점이 더 많죠. 근데 대신에 이제 친구끼리 동업을 하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했어. 너가 조금 이건 더 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이걸 수정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200% 끌어모았는데 내 친구도 200%를 끌어모으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소한 거는 그냥 내가 다 할래. 이런 것들, 이런 멘탈을 갖고 있으면은 거의 뭐 싸울 일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의견 차이는 있는데 그거를 또 서로 해결해 나가야죠. 의견 차이는 뭐 누구랑 언제나 다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네네. 크게 싸우신 적 있어요? 아유, 저희 여기서 주먹 다짐했죠. 아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말다툼을 한 적은 있는데 또 만약에 그날 둘 다 흥분해 있다,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 그럼 다음날 얘기하면은 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푸는 게 중요하네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느냐. 그렇죠. 해결해 나가는 거지. 이제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보시니까는 네. 조언을 또 하면은 만약에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내 동업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가 나랑 성격이 완전 똑같은 사람이랑 하면은 진짜 200% 싸워요. 제가 보기엔 진짜 거의 만약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랑 여기에 조셉이 저랑 똑같은 성격이었으면 아마 여기 칸 이렇게 아크릴판이 쳐져 있을 거예요. 따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두 개였을 수도 있어요.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재밌는데요? 하나는 엔티도트고 하나는 그냥 도트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저랑 성격이 완전 반대. 제가 이렇게 고 하는 스타일이면 조셉은 좀 이제 스톱하고 좀 더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만약에 동업 생각하시면은 좀 반대인 성향인 친구랑 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또 2달간의 운영을 통해서 느낀 점 혹은 어려웠던 점. 느낀 점은 장사 존나 힘들다. 저는 이제 가고 삐 나오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게 힘든 건 없었는데 가끔 조금 이제 특이하신 분들이 오거나 처음에 어려웠던 거는 이분을 위해서 뭘 추천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메이킹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고 일단 손님이 안 오면은 똑같잖아요. 졸라 힘들지. 아유, 마음이 아프다. 우리 뭐 먹고 사냐? 우리 월급도 서로 못 주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막 우리를 자책하기 시작하죠. 네. 난 열심히 하는데 네, 맞아요. 손님이 열심히 안 와요. 네. 여기 밖에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왜 우리가 되나? 다른 가게는 꽉 차 있는데. 맞아. 유독이 그렇게 많은데. 네. 저기 산책하고 올게 막 이러고. 2달 동안에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 아니면 진상 손님. 되게 특이했어요. 특이하죠. 일단 남자분이셨는데 네. 치마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네. 중년이셨는데 머리도 노랗게 탈색을 하셨고 오셔서 손님이 그때 바 테이블이 만석이었거든요. 여성분들 3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옆자리를 굳이 꼭 앉아야 되겠다면서 한 자리가 남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네. 아크릴판도 쳐야 되고 그래서 공간을 하나씩 조금씩 남기고 싶어 해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치고 싶진 않아서 자리가 없다 했더니 꼭 저기를 앉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안 치고 앉은 수칙을 위해서 아크릴판을 혼자 앉으시면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안 치는데 사장님 여기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옆에 또 말을 거셔서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셨고 거절을 당하신 다음에 메뉴를 보고 가격 너무 비싸다 하면서 또 진토닉을 트리플 시키셨어요. 트리플 샷. 트리플 샷으로? 네, 네, 트리플샷 이렇게 좀 취해서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나가셨어요. 아, 드시긴 하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시고 나가셨어요? 결국에는 나 그냥 갈게요 하고 아. 카페 비싸다 그러셔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일 웃긴 게 15분을 다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메뉴 또 뭘 또 비싸대 그러고 가셨어요. 또 가셨어요? 또 메뉴를 보시고 사장님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또 비싸죠? 이러고 다시 가셨어요. 데자뷰네. 네. 특이하시긴 근데 좀 외로우셨던 분이 그냥 옆에도 안 맞아주니까 나랑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바에 앉아 계셨는데 결국 또 나가셨어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또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중히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취해서 오신 분들. 여기서 취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가 취하는 과정을 다 보니까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미 취해서 오신 분들은 그게 저도 제일 어려워요. 네. 취하는 것도 저희 가게에서 취하셔도 저희 책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관은 잘 하시게 그거는 그럼요. 택시 딱 태워가지고 이제 2달간 가장 뿌듯했던 때는 언제? 저는 첫 손님. 첫 손님? 지인 아니고 진짜 네, 리얼 진짜 손님. 손님, 찐 손님. 네. 그때 저기 2인 테이블 자리에 혼자 앉으셔서 여자분이 노트북을 꺼내서 칵테일을 2잔을 드셨던 걸로 기억하고 알로하 드셨었고 맞아요. 그리고 일을 하셨어요. 2시간 동안 카페처럼 바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나도 일하면서 이제 그때 좀 밝을 때였거든요. 저희 바가 체감 많이 들어가서 밝을 때 이제 카페처럼 일하기도 좋고 책 읽기도 좋은데 되게 멋있어 보였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하셨네요. 혹시나 보시고 계시나? 주방번 해주시면 보시면은 저희가 잘 챙겨 진짜 잘 챙겨드릴게요. 곱빼기로. 네.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하루 최저 매출과 최고 매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저 매출은 너무 쉬워요. 0? 0? 네. 저도 많아요. 최고 매출 최고 매출은 100 주말에. 아, 게스트 바텐딩 안 나요? 게스트 바텐딩이 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바텐더가 다른 바에 가서 하루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공유를 하려고 지식도 모르냐 지식을 공유를 하려고 게스트 바텐딩을 했대요. 근데 요즘은 많이 흔하고 심지어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 가서 또 게스트 바텐딩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바들도 있어요. 그 혹시 영상 보시고 저희 바에서 게스트 바텐딩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안 그래도 연락 주세요. 그리고 생각 있으시면 저는 전통주로 할게요. 네, 전통주. 지금 어디 있어요? 전통주로 할게요. 앞으로의 계획. 이 안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랑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해서 또 7월 달에는 이벤트가 진짜 많아요. 저희 게스트 바텐이 있고 또 김일두라는 또 뮤지션이 있으신데 리뚜형 공연도 있고 또 3주 차에는 제 친한 친구가 또 디제잉을 해서 또 디제잉 콘테스트도 있어요. 예,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이제 바나 혹은 이제 술집을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나 조언. 너무 많죠. 사실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사람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다 너무 좋은 분들만 오시면 참 좋은데 정말 나쁜 마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물건 같은 거는 잘 챙기시고요. 이제 안에서 이제 공사 시공하실 때나 그리고 모든 건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 내 결과도 그렇고 결과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일단 남 탓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만약에 넘어졌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너무 뭐 대출받고 내가 이거를 다 인생 걸고 해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일어나지 못할 경우는 좀 추천은 안 드리는데 특히 어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배우고 다시 일어날 수만 있으면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자기 예산이 2천만 원이다 하면은 이 정도 2천만 원이지만 이 정도까지 쓸 수 있겠다라고 정해놓으면 거기 이상까지 넘어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러면 이제 대출도 많이 끌어와야 되고 또 사람의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건강 해치고 그냥 죽는 거죠.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말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준비가 돼 있나? 그렇긴 아닌데. 그것도 너무 준비가 하면서 준비가 되는 과정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 자신한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제로 베이스인데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상태인데 네.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그렇죠. 아니 준비를 많이 하고도 망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맞아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